안녕하세요. 익명의 도시입니다. 도시와 문명 시리즈의 5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 기원전 5세기의 그리스 예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고대 아테네의 도시국가 문명이 남긴 또 하나의 유산인 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민주주의를 발명했다는 것을 세계사 시간에 다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의 민주주의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 데모스라는 어휘를 알고 계십니까? 원래의 의미는 마을을 의미하는 그리스어로 고대 아테네에서는 최소 단위의 행정구역 명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아테네에서는 행정체제의 기본 단위로 약 150여 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어의 뜻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자연적으로 구성된 촌락을 단위로 하였고 크기도 다양했으며 각 데모스는 인구 비례로 대표자를 선출하여 전체 평의회에 내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한 데모스의 구성원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더라도 소속 데모스는 변경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데모스는 그들의 민주주의의 단위인 폴리스와 절대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폴리스는 일반적으로는 도시국가로 번역되지만 폴리스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공동체 국가로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가장 잘 알려진 폴리스는 이 영상 시리즈에서 다루고 있는 아테네입니다. 그리스인들에게 정치적인 것은 모두 폴리스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폴리스는 그리스의 초기 역사에서부터 등장해서 기원전 700년경에 농촌 인구의 증가와 이에 따른 토지에 대한 압력, 그리고 화폐에 기반한 상업 경제의 발전으로 경제, 정치 및 공동체 단위로서의 완전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묘사한 것처럼 폴리스는 무역이 아니라 자급자족하는 자치적인 마을 집단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또한 폴리스는 도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농촌 지역까지 포함하였습니다. 수백 개의 폴리스들이 그리스 문명 전역에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규모 면에서 폴리스는 매우 다양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테네는 1060평방마일, 스파르타는 3360평방마일, 다른 곳의 전형적인 폴리스들은 크기가 560에서 72평방마일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세계는 도시의 세계였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대의 그리스 문명에는 인구가 약 15만 명이 넘는 도시가 없었고 인구가 4만에서 5만 명을 초과하는 도시도 6개가 넘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개의 폴리스만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그곳은 예상하는 것처럼 페리클레스 시대의 아테네였습니다. 당시 아테네는 약 4만 명의 시민과 27만 5천 명의 사람들이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인구가 10,000명에 이르면 대도시로 간주되었지만 이 숫자에 도달한 도시는 모두 20곳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많은 이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왜 아테네는 그리스를 장악하지 않고 통일국가의 수도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는 아테네인들이 다른 그리스인들과 마찬가지로 폴리스를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성향을 다음과 같이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인이 정치 중심지에 하루 만에 걸어서 도달할 수 없다면 그의 삶은 진짜 제대로 된 삶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폴리스의 작은 규모는 지리적인 제약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작고 독립적인 폴리스들은 각각 자신의 지역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산으로 나누어진 계곡, 외부 접근이 어려운 고지대, 자급자족하고 독립된 섬과 같은 지리적 특성은 도시국가 간의 정치적인 단합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적 요인에 너무 매몰되면 안 됩니다. 동일한 지리적 조건에도 더 큰 정치적 단합을 이뤄낸 사례들은 역사 속에 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테네는 상업의 발달로 인한 무역의 중심지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폴리스로 남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지리적인 산물이 아니라 문화의 산물로 간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폴리스는 도시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폴리스는 도시 주변의 농촌 지역을 포용했고 바다와 접해 있었습니다. 폴리스의 구성원들은 농부이자 장인이자 선원이었습니다. 도시와 농촌 지역의 이러한 결합은 폴리스가 잠재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자급자족성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상향이었고, 폴리스가 천연 자원을 제외하고는 다른 재화는 대외무역으로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상향이라는 그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자급자족은 도시 하나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었습니다. 곡물과 와인, 원자재 및 상업용 제품의 수입은 필수 불가결이었으며 생산은 수출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일부 시민들은 무역과 상업에 자유롭게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인에게 폴리스는 단순하게 경제적 단위가 아니었습니다. 폴리스는 이중의 성격을 가졌습니다. 폴리스는 영역이 존재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폴리스는 시민들 집단으로 구성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를 투키디데스는 폴리스는 바로 시민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테네인에게 폴리스는 공화국도 아티키 지역도 아니고 아테네인 그 자체였습니다. 폴리스는 법을 제정하고 전쟁을 치르고 세금을 부과하고 공적 자금을 사용하고 국경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도시와 국가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시와 국가는 하나이고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인들은 도시와 국가를 명확한 영토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주했던 많은 사람들은 시민이 아니었습니다. 시민만이 재산을 소유했고 시민이 아닌 외국인 거주자와 노예는 시민들과 함께 무역과 생산에 참여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폴리스를 인간 사회와 국가의 자연스럽고 올바른 단위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폴리스는 단순한 생명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좋은 삶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좋은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직접 민주주의였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니는데, 첫째, 헌법적인 질서, 둘째, 어느 누구도 정치 권력의 독점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원과 법률 시스템의 다른 부분을 포함한 다른 정치 제도도 포함되었습니다. 기원전 6세기경 직접 민주주의는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기원전 507년경 출생과 부에 관계없이 모든 아테네인에게 지방 및 주 공무원 선거에서 동등한 정치적 권리를 부여하는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으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이 개혁은 모든 아테네인들이 투표와 말하기에 있어서 평등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귀족적인 관습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평화와 전쟁, 외교정책, 재정 등 몇 가지 중요한 문제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참석한 야외 회의에서 결정되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시민 5명 중 1명인 약 6천 명의 시민들이 정기적으로 집회와 인민법원을 위해 조정했기 때문에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것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는 심지어 농촌 지역의 사람들조차 도보로 또는 당나귀로 생산물을 시장에 가져오는데 익숙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는 종교 축제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당시의 교육은 개인의 책임이었고 대부분의 자작농들의 경우에는 그들이 글을 읽을 수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실상은 아테네가 일반 시민들에게 요구한 것은 수동적인 민주주의였습니다. 아테네가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그저 듣고 투표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모든 민의가 반영되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